네, 반갑습니다. 6월 29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하루 종일 조금 변덕스러웠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도 계속 있었고요. 장 마감 시점 가까워졌을 때는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으로 진정세가 좀 만들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 부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고, 또 변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자체가 많이 하락했다라기보다도 그냥 변동성만 조금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종목군들을 조금 더 많이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역시 오늘 장에서도 빛을 발한 것은 중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는데, 자, 추세가 좋은 종목과 중소형주 이 두 가지 콜라보레이션만 딱 된다라면은 계좌에 아주 좋은 수익률들이 계속 차고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분위기는 계속 개선적인 모양새가 나타나고요. 계좌 수익률도 오늘도 또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가 좋다라는 것은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혹시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잘 데리고 가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약간 꼬리를 달았습니다. 장중에 0.7% 넘게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었죠. 너무 과도하다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1시부터 2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하락이었고요. 그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일단 아침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2시가 넘어서면서부터 겨우 반등을 조금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1시부터 2시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주가가 더 반등하는 모습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뭔가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아마도 테마주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그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그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라서 실질적으로 고점에서 매수한 것만 아니면 큰 피해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점권에서 공략해 들어갔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신다라면 역시 재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의 시점,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인가, 또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같은 부분들을 저 위쪽에서 28,000원대 부분에서 잡아갔다라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이런 부분들 즐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각자 종목들마다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약간 고점권에서 좀 불안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RSI 지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매도가 쭉 늘어났는데 이게 3시부터 더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시 넘어서부터도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2시 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1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나쁘게 만들었던 것은 이런 테마주 쪽도 있었겠지만 수급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1시 넘어가면서부터 수급이 크게 변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300억 정도 마지막엔 순 매수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다르죠. 매도가 더 확장되면서 금융투자가 오늘 많이 팔고 있었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4,500억 순매도에 외국인이 5,000억 순매도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현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팔았을까? 대형주, 서비스업을 많이 팔았어요. 제조업, 금융업, 전기전자는 실질적으로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지금 지수와 시총 상위권 종목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기전자를 제외했더라면은 글쎄요,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뭘 그렇게 많이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네, 기관 쪽 한번 볼게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 대형주 시총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네들이 인버스 쪽 투자를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차익 실현을 좀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조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중 상위권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오늘 시중 상위권 종목 보시면 거래소 쪽에 나온 모양새 보실 때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81,000원까지 1% 하락했고요. 하이닉스 0.79, 주가도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카카오는 다행히 1.9%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위쪽에 있는 물량 부담 가지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네이버는 조금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뭐 나쁘지 않아요. 아래쪽 지지가 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될 건 없습니다. LG화학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됐네요. 그래서 뭐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위안을 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그냥 그래요. 네, 별로 좋지 않고요. 그 외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더라도 15위부터 28위까지 별로 좋지 않죠. 저 HMM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1.5% 떨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꺾어버렸죠. 그래서 위쪽에 물량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었는데 게임주들만 올랐죠. 카카오 게임즈, 펄 어비스 이런 종목이 올라갔고요. 또 번외적으로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오, 네,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주가 하락이 더 진행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시젠 주가가 더 빠졌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왔었던 관심들이 이제 꺼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 특이한 내용이 없겠죠? 네, 뭐 특별하게 이제 뭐 많이 빠졌다거나 그런 부분이 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다지 뭐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데 일정 좀 했을 것이라 보여지지만 일단은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에서는 네, 뭐 치료제 또는 진단 키트 이런 쪽에서는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좀 피해 가셨다라면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는 아마도 재미있는 장세가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까요? 기관 쪽 먼저 볼게요. 금융투자 볼게요. 인버스 매수가 엄청 들어갔죠. 근데 레버리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량도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또 코스닥 인버스, 코스닥 레버리지네요. 코스닥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코스닥 쪽 지수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매수를 하고 레버리지를 들어갔다. 물량이 비슷하다. 이거는 약간의 해치성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쳤어요. 시장을 좀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레버리지도 같이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ETF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방향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종목들 쪽으로 많이 안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7%대 마감이 됐죠. 약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계속 해드렸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쪽은 뭐 특이한 건 없겠습니다만 외국인과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퍼시픽도 오늘 화장품 쪽인데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화장품 쪽은 아직까지 잘 가지 못해요. 여행주, 화장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소비에 대한 증진이라든지 또는 기대감들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일단은 문매를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 있을 때 같이 반응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배터리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연기금은 특이하게 하이브가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순 매수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선주는 매도를 쳤고요. 아, 삼성전자 매도로 돌아섰네요. 외국인들. 네, 이러니까 지수가 더 빠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죠? 네, 레버리지 매도 쳤고요. 보통은 이제 ETF 잘 안 건드리는데 레버리지 매도를 집어넣고요. 하이닉스, LG전자, 전기전자 쪽 매도가 많이 있었네요. 근데 오전에 매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꺾이게 되면서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뭐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매수에 있었던 부분까지 다 쏟아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네, 매도가 훨씬 많은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HMM 그다음에 하이브를 가장 많이 매도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관 쪽에서 하이브 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매도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브 이런 쪽 매도가 들어갔어요. 하이닉스 매도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산 거잖아요. 개인들이 이 종목들 매수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개인들은 시장 상승 쪽에 베팅했을까? 지금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매수가 있겠네요. 그죠? 하이브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 그런 것들 대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인버스를, 곱버스죠. 곱버스를 매수하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게임주 매도를 한 것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들어갔을까요? 뭐 이런 부분인데, 인버스 매도하고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 개인들은 약간 이것이 물량을 떠넘겨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의로 매수한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약간 엇박자 타고 있는 것이 약간 좀 애매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만 딱 놓고 본다라면 일단 대형주 쪽에서 주가 하락은 계속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계속 올라갑니다. 뭐 가스텔바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더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휠라홀딩스도 더 치고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들, 지지되는 모습도 만들어졌고, 현대홈쇼핑, 소비주들도 다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떨어지는 위치인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가, 여기에 따라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대형주 갖고 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사람의 HR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신고가 흐름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마지막에 쫙 뽑아 올리면은 수익률 빵 터지면서 마무리 딱 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홀딩하시면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끝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건데, 빵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매수하려고 하시면 거기가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매매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전략들이 필요하겠고요. 항상 주가는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지켜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푹 쉬시고 내일은 또 내일에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푹 쉬시고 충전하셔가지고 내일 또 성공투자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